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습관. 혹시 당신도 가지고 계신가요? 나이를 먹을수록 정리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정리하지 않고 계속 모아두면 소중했던 물건도 짐이 되고 결국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주로 나이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정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정리정돈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차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제 숨이 딱 막히는 거죠. 자녀들은 결혼해서 집을 떠나는데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린 돈으로 산 것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추억도 배어 있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물건은 점점 많아지는데 추억이 깃들어서 버리기 아까워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다양한 이유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들을 쌓아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젠 나이가 들어 몸까지 아파오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 홀로 사시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11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했고 아들, 딸과의 사이도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전문 정리 및 청소업체를 고용해 대청소를 했는데 그 이후 할머니는 자기한테 소중한 물건들이 사라졌다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청소업체 측에서는 동해하에 청소를 하였고 누가 봐도 버려야 할 것들인데 할머니는 그것들을 일일이 다 품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을 못 견디고 상실감을 크게 느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억의 조각이 됩니다. 물건을 모으고 쌓아둔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소중한 물건일 수 있지만 향후 자식들에게는 그저 잡동사니에 버려야 될 물건일 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 중 한 분은 부모님이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남겨진 물건을 처리하느라 150만 원을 들여 전문 청소업체를 불렀다고 합니다. 집에 물건들을 처분하며 굉장히 애를 먹었다며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것들은 결국 다 쓰레기였음을 통감하고 지인분도 그때부터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은 휴식의 공간이고 치유의 공간이지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는 논밭에 잡초가 일듯 살림도 관리하지 않으면 자꾸 뭐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물건들을 계속 솎아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그 쓰임이 다 된 것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물건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비워보지 않은 사람은 비우고 난 후에 후련한 감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버리고 비우고 치우는 것을 실천하다 보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달라진 삶의 질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50부터 버릴 것과 살릴 것만 알아도 노후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오늘은 책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을 바탕으로 65세가 되기 전에 하루빨리 버려야 할 물건과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 그리고 행복한 노후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비우고 치우고 버리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어쩌면 여러분들께 생각보다 더 큰 풍요와 자유를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은가? TV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멀쩡한 좋은 집에 살면서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집안에 잔뜩 보관해 두어 정작 자신은 몸 누일 곳조차 없이 사는 노인들의 모습이 가끔 나온다. 이런 행위는 저장 강박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정신질환 증세인데 삶에서 느끼는 정서적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 물건을 채워둠으로써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 스스로에게서도 그런 저장 강박의 단면이 보여 섬뜩할 때가 있다.
어디라도 쓸 데가 있겠지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모습. 차마 쓰기가 아깝다면서 정말 좋은 것은 애지중지 모셔두고 허름하고 낡은 물건만 쓰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렇다. 내가 임종한 후에 내가 살던 공간,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쓸데없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그라지곤 한다. 남은 사람들이 이분은 꼭 필요한 것, 그것도 정말 예쁘고 좋은 것만 단정하게 쓰다 가셨다고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내가 남겨둔 유품들을 서로 가지고 싶어 하며 내가 가고 난 후에도 아껴가며 사용해준다면 더더욱 좋겠다. 반대로, 어휴, 이분은 뭐 이리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고 사셨나 하고 한탄하거나 욕심은 많아서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움켜쥐다가 정작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가셨다 하고 측은해하게 된다면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들이 너무 초라할 것 같다. 당신은 어떤 공간, 어떤 물건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생활의 군살부터 빼야 인생이 가벼워진다. 반갑게도 요즘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사는 일명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다. 승려나 수도자처럼 극도로 검소하게 살자는 의미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뜻이다. 그런데 50부터는 이러한 뺄셈의 미니멀리즘을 삶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된다. 1년에 100가지를 사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면 10년이면 순식간에 1000가지 물건이 더 쌓이는 셈이다. 그러니 오랜 세월과 더불어 나도 모르게 쌓이는 물건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이다. 치운다고 치우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라. 사는 공간이 어지러우니까 내 정신도 덩달아 어지러워지는 기분이야.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작정하고 본격적인 삶의 뺄셈 작업을 시작해보자. 방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다. 입지 않는 옷,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가전제품, 오래된 가구, 연중 내내 쓸 일이 없는 도구 등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 수납과 정리의 기술 따위를 배워 차곡차곡 잘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물건이 많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여유분의 물건을 들 수 있다. 집에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명절 때 아이들이나 친척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몰라 놔두는 물건들이다. 침구, 식기, 냄비, 수건, 화장 도구 등 그 종류는 한도 끝도 없다. 싼 값에 사둔 대용량 제품, 1+1이라 여분으로 장만한 물건, 돌잔치나 칠순 잔치에 가서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쓰지 않았던 기념품, 혹시 소풍이라도 가게 되면 쓰려고 잘 씻어서 모아둔 일회용 식기 등 단언하지만 타인을 위해 혹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물건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아도 된다. 삶의 공간에는 나 자신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만 있으면 된다. 꼭 필요한 것을 최소로 소유하고 그걸 다 쓴 다음에 새 것을 산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물건을 늘리지 않는 비결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모진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 오래 사용하던 물건들은 저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사리 떼어내기 힘들다. 아주 오래 묵은 때처럼 벗겨내기가 쉽지 않다.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기 위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의외일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이다. 서랍장, 리빙박스, 책장에 용도별로 인덱스를 붙인 수납함, 냉장고를 환상적으로 정리해 줄 것 같은 온갖 칸막이와 용기들은 단언하건대
심플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사는데 필요 없는 물건들이다. 모든 물건이 담길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냉장고가 점점 늘어나서 서너 대씩 사용한다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미스터리다. 냉장고가 부족해 대수를 늘려도 어느새 전부 다 꽉 차버리고 만다. 이곳은 한 번 들어간 음식이 여간해서 다시 나오지 않는 곳, 흡사 블랙홀과도 같다. 수납 공간은 이렇듯 물건을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마저 빨아들인다. 그뿐인가? 정작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 쉬어야 하는 공간까지 잡아먹는다. 수납할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을 다 채우게 된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인가? 물건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다. 공간이 없으면 일찌감치 처분했어야 할 물건을 계속 품고 있다. 심지어 불필요한 물건을 수납하느라 불필요한 수납 도구와 가구를 산다. 그야말로 물건을 모시고 사는 지경이다. 일상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와중에 겉보기에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로 새로이 수납 도구나 가구를 사고 싶은 욕망을 떨치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낡은 칫솔부터 당장 버려라. 나이 들수록 과감히 거금을 투자해야 할 게 칫솔이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 즉 삶의 질이 풍요로운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큰 요소 중 하나가 자신의 치아로 식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흔히 2080이라고 해서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들 한다.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또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서 오는 즐거움 또한 크다. 따라서 치아를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치아가 빠지는 원인인 치주질환이나 치조농루증은 40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치주질환을 방치하면 치주농루증으로 진행되어 치아가 힘없이 쑥쑥 빠진다.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다면 치과 의사와 상담해 치주질환, 치조농루증, 충치를 바로 치료해야 한다. 참고로 초기 치주질환은 양치질만으로도 완벽히 치료할 수 있으니 치과 의사에게 제대로 된 양치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자. 지금부터 필자가 치과에서 배운 양치질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헤드 부분이 네모난 게 아니라 창끝처럼 생긴 칫솔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겨야 끝부분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 치석을 잘 제거할 수 있다. 치간 칫솔도 사용해 치아 사이의 치석을 제거해준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소량의 치약을 묻힌 칫솔로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철저하게 닦는다. 치아와 치아 사이뿐 아니라 잇몸과 치아 사이로 칫솔을 위아래로 훑어주면서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내야 한다. 모든 치아를 이렇게 일일이 닦으려면 15분 이상 걸린다. 밥 먹고 나서 하는 양치질은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따뜻한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어주는 정도만 해도 된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칫솔 끝이 치아에 제대로 닿기 어려워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칫솔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환해준다. 흔히 나이가 들면 주름이나 기미 같은 얼굴 노화에 신경을 많이 쓰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관리 대상은 바로 치아다. 나이가 들어 치아가 지저분하거나 불량하면 매우 초라해 보인다. 게다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다.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은 과감히 버려라. 필자의 지인 중에 정말 옷을 못 입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큰 맘 먹고 좋은 옷을 샀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그 옷을 입고 모임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다. 한 번은 집에 초대했기에 가보니 총각 시절 입었던 옷,
심지어 고등학생 때 입던 옷까지. 옷장 몇 개가 전부 그의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든 깔끔한 스타일로 바꿔주고 싶지만 옷을 버리기라도 할라치면 불같이 화를 내는 통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좀처럼 양복을 입을 일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 편하다 못해 너절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서 아내 욕을 먹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여러 지인들이 합심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러고는 남자들끼리 낚시 여행을 가게 한 다음 아내들끼리 모여서 묵은 옷을 전부 정리해 처분해 버렸다. 그는 얼마간 예전에 입던 옷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쓰레기장이나 재활용 처리장으로 간 옷을 되찾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번이 어렵지 실천하고 나면 오히려 홀가분해진다. 어느 새 지인도 깔끔하고 단정한 새 패션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추억이나 기억이 깃들어 있어서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옷들이 있다. 내 경우도 집에 있을 때 자꾸만 목이 늘어지고 구멍이 난 낡은 티셔츠를 입으려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젊을 때는 그런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도 젊은 패기로 받아들여진다. 심지어 레트로 패션이라고 해서 일부러 낡고 촌스러운 구제 제품을 구해 입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젊을 때의 얘기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허름한 옷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여건상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해이해지고 늘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옷마저 허접하게 입으면 마음은 더욱 움츠러든다. 그러니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들이 있다면 과감히 처분하자. 눈에 보이지 않아야 안 입게 된다. 집에서도 가급적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복장으로 지내는 습관을 들이자. 그것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최소한의 예의다. 옷들이 모두 추억이나 재산일 수는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집집마다 가보면 온통 방마다 몇 층씩 옷을 보관해둔 수납 상자들이 쌓여 있다. 벽장이나 옷장만으로 수납이 되지 않아서 별의별 수납 도구들이 동원되지만 그마저도 흘러넘쳐 곳곳에 옷이 넘쳐난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유럽에선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코트, 겨울 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라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채 몇 벌도 안 될 것이다. 유행이 지난 옷, 살 빼면 입어야지 하고 보관해둔 옷, 두 절기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버리거나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등 처분하자. 유행이 돌아오면 언젠가 다시 입을 수 있을지 몰라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옷을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 몇 가지를 더 소개한다. 첫째, 옷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 것 하나는 처분한다. 필자는 참고로 계절별로 외출복 4벌, 평상복 4벌이라는 원칙을 정해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냐고 의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자주 입는 옷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너무 값싼 옷은 사지 않는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돼도 좋은 원단으로 제대로 바느질해서 만든 옷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해 입는 편이 좋다. 나이에 걸맞은 품격도 연출할 수 있다. 셋째,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처분한다. 이런 옷은 입을 상황이 생기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다른 옷과 코디하기 힘든 옷이거나 샀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다. 내년에도 분명 입지 않을 게 분명하다. 미련 없이 처분한다. 낡은 속옷은 당장 버려라. 나이 들수록 가장 신경 써야 할 옷이 속옷이다. 옷차림 중에서도 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속옷이 볼썽사납게 훤히 비치거나 속옷 라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꽉 끼는 브래지어 때문에 등살이 뭉쳐 꼬리 진 모습, 팬티 라인이 조여서 그 밑으로 살이 삐죽 나와 있는 모습 등
잘못 입은 속옷이야말로 품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속옷 위로 살의 층이 생기거나 튀어나오는 현상은 비단 살이 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는 속옷을 착용했거나 착용 방법을 몰라서 생겨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속옷 사이즈가 바뀌었는데도 젊었을 때 사이즈나 스타일 그대로를 고수하면 곤란하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얇은 하의를 입을 때 속옷이 비치거나 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자. 흔히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속옷은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고로 갑작스레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민망하게도 찢어지거나 더러운 속옷을 입고 있어 곤란했다는 식의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어떤 의미로 속옷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도 연결된다. 고무줄이 헐렁해지거나 너무 늘어져 버린 속옷, 레이스가 찢어지거나 민감한 부위가 오염된 속옷,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입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일수록 오래된 속옷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기에 쓸데없이 속옷 개수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속옷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청결해야 하고 또 다른 어떤 옷보다 예쁜 것을 입어야 한다. 예쁘다는 것은 디자인이 특별하고 값비싼 실크 원단 같은 걸로 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올이 풀리지 않고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은 깨끗한 속옷을 말한다. 어차피 겉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고 생각해왔다면 오산이다. 남들이 아무도 몰라도 나 자신은 안다. 나이 들수록 음식을 버려야 산다.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음식을 남기는 게 극도로 죄악시 되었다. 필자도 어렸을 때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다. 그런데 이젠 넌센스다. 물론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음식을 준비하고 버리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배가 부르거나 영양 과다라면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남기는 편이 더 낫다. 아까우니까 다 먹자는 태도가 과거에는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비만의 원인일 뿐이다. 식사 후에도 디저트, 과자, 과일을 먹을 배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비만인 경향이 있다. 배는 하나뿐이다.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는 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 대사증후군의 식단관리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밀가루나 버터가 들어간 케이크나 빵은 중년 이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메뉴다. 건강하게 지은 밥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놓고 디저트나 입가심 명목으로 그보다 더 높은 칼로리의 식품을 추가로 섭취해서 체중 증가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일이 흔하다. 이 대목에서 뜨끔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의 몸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없애주었으면 하는 습관이다. 음식은 꼭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면 건강에 좋은 식사가 아니다라는 말도 고루하다. 어떤 방식이든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장 강박 떨쳐내기. 나이가 들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온갖 제철 재료로 장아찌를 담거나 설탕 절임을 하거나 병조림을 만드는 등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이 온갖 저장 음식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다. 만든 것을 정작 얼마나 먹고 있느냐고. 건강 전문가들은 재료 본연의 섬유질 등을 제거하고 갈거나 액체화시킨 식품을 다량 섭취하면 당류가 바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채취하거나 수집하고 손질하고 여러 종류의 용기를 구입해서 담아두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 색색의 유리병에 담긴 것들을 쭉 늘어놓으면 뿌듯한 마음도 들 것이다. 그런데 이건 역시 다른 형태의 저장 강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제철에 많이 사서 저장해두고 싶다는 욕망은 언젠가 결핍이 올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나약함에서 나온다.
위기가 닥치면 생필품을 사재기 해두거나 배가 고플 때 쇼핑을 하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 원리와 같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계절 구분 없이 다양한 전 세계 작물이 유통되는 시대에 굳이 힘들여 저장해 둘 필요는 없다. 세월과 시간이 흘러 제철이 다시 돌아와 고마운 마음으로 그 계절의 음식을 먹는 인내심도 얼마가는 필요한 미덕이다. 저장 음식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면 작은 용기에 먹을 만큼만 담고 다 먹고 난 후에 또 담기를 권한다. 감질나게 먹어야 뭐든 더 맛있는 법이 아닌가. 왜 물건을 뺄셈하는 삶이 그토록 유익할까? 사실 필자 역시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50이 지나고 나서부터였다. 고백하자면 그 전까지는 바쁘게 사느라 고민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저 남들처럼 마냥 크고 좋은 집을 동경하기도 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다 보니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실감하지도 못했다. 50이 되면서 비로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따라 내가 사는 공간의 특징도 달라져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됐다. 특히 가정방문 복지사로 전업하면서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접할 기회가 늘어 그런 자각이 더 커졌는지도 모른다.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나이 들어서까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 즈음부터였다. 흔히 하는 말로 내 몸을 잘 건사하면서 혼자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교외로 나가 크고 번듯한 전원주택을 짓고 자녀와 손자들과 화목하게 사는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내 경우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번화가 쪽으로 주거지를 정했다. 슈퍼마켓, 병원, 은행, 관청, 레스토랑 같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밀집해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져도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역세권이라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주거 기준은 작고 편리한 구조였다. 자녀들이 저마다 독립하고 나면 남는 방은 처치곤란이다. 잘 오지도 않는 자녀나 손님방을 만들어 두고 정작 거기 사는 나는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을 청소하느라 힘만 든다. 지인 중에는 전원주택을 지어 2층까지 여러 개의 방을 만들었지만 오르내리며 청소하느라 무릎이 아플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 이도 있다. 부부 혹은 독신으로 사는 세대라면 주방을 포함한 거실과 침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넓은 집에 살다가 좁아지면 답답한 느낌이 들겠지만 동선이 짧아져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소유하는 물건을 줄이면 더 작은 공간에서도 알차게 생활할 수 있다. 관리비 등 유지 비용도 현저히 줄어들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 드는 노력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가 공간을 계획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생활을 원한다면 침실 외에 서재나 공부방 용도의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단, 생활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공간을 설계할 필요는 없다. 공간은 어디까지나 그곳에 사는 구성원들이 가장 편하고 만족스럽게 살기 위한 곳이어야 한다. 뺄셈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 막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들조차 자신이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으며 자산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무 관리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50부터는 많이 버는 것보다 씀씀이를 줄여가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런데 씀씀이의 경우는 이전에 해오던 관성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체면상 지출하는 돈도 만만치 않다. 대체로 위기의식은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씀씀이가 쉽사리 줄지 않는다. 이제까지 살아오던 게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고 생각하겠지만 지출은 급정거가 힘들다.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가면서 속도를 줄여가야 언제 닥쳐올지 모를 수입 절벽에 대처할 수 있다. 우선 가계부를 쓰길 권한다. 뭉뚱그려 이 정도 쓰겠지 하고 감으로 추산하지 말고 가족들의 지출을 모두 합산 정리해서 실제 사용한 내역을 1에서 2개월 정도 결산해 본다. 결산을 해서 월별 지출 금액이 산출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수립한다. 사용 금액 중에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나눈 다음 꼭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다. 예산에 따라 지출하는 습관을 반복하면서 예산에 없는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 줄여나간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새어나가는 게 많으면 돈은 모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단순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새어나가는 돈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 필자는 요양 분야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바로 돈을 쓰는데 만족이란 게 있을까 하는 것과 호사스럽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점이다. 나이가 들어 몸이 많이 아프거나 돌볼 사람이 없어져서 요양시설에 가게 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살던 사람도 짐 가방 하나와 함께 들어온다. 체력이 나빠져 유동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 화려한 프랑스 요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값비싼 옷이 많아도 외출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제 돈을 쓰는 데서 오는 만족감 대신 매 순간을 소중히 하고 좋은 경험을 하며 자기를 아끼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만끽하는 연습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50부터는 버릴 것과 살릴 것만 구분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어디론가 부지런히 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이라는 반환점을 돌고 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되었는가? 뭘 가지려고 발버둥 쳤고 뭘 가지지 못해 가슴 쳤는가? 50세라는 나이는 아직은 인생 후반부 혹은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이를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매듭을 지어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새로이 내다볼 기로 말이다. 이제부터는 체력도 열정도 꺾어지기 시작한다. 절다고 자신했던 몸은 서서히 배신을 시작하고 의리와 우정으로 충천했던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뛰어오느라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앞으로의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 쌓아두기만 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인생은 한결 홀가분해진다. 바야흐로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정말 필요한 물건에만 둘러싸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천천히 그 속도를 늦추면서 주변 경치도 돌아보고 무엇보다 달려오느라 지친 심신을 잘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치고 지쳐 있을 마음을 잘 돌봐줘야 한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 인생의 반바퀴를 돌아오는 동안 저마다 현명하고 지혜로워져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의 작은 조언이 그저 삶을 설계하고 궁리하는데 작은 밑바탕 내지는 응원으로 작용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앞으로 더욱 즐겁고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생기 넘쳐질 당신의 인생에 기꺼이 감탄의 박수를 보낸다. 여기까지 책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이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남은 시간을 더욱 가치 있고 충만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며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울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건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시간과 기억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내 삶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단지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공간의 질서는 결국 삶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의 하루를 더 평온하게 바꿔줍니다. 그러니 이제 물건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더 이상 물건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들로 채우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기세요. 가장 좋은 시작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가볍고 즐겁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세요.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